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연결해서 좀 강만수 산업은행장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줄거리 얘기는 다 들으셨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반대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IPO는 해야겠다. IPO는 꼭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산원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혼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시장의 소리와 불만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순수 정책 금융 기능은 우리 정책금융공사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빼놓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영화를 꼭 해서 자율경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금년에 영업활동을 보시면 여러 가지 소매금융을 공격적으로 하시고 또 많은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KD 디렉트 아까 5조나 하신 거. 근데 이런 공격적 행태나 영업적 확충 과정 민영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 회사채 인수 보시면은 일반 은행들은 못하게 되는 회사채 인수 일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실 특혜 아닙니까? 자, 시장에서 혼란은 이겁니다. 이거는 민영화를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특혜를 계속 누리시겠다는 얘기인지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겠다. 참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한쪽 금융기관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을 늘 내재에 깔고 있는 그런 은행으로 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또 잘못 보면 말이죠. 이 하이브리드가 한쪽으로는 자율성을 갖고 한쪽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특수한 지위를 한꺼번에 가져서 좋은 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경쟁하신다면은 시장에서는 이건 좀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만수 산업은행장님 우리 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시단 말이죠. 앞으로 산업은행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특히 이 민영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국회에서 제가 입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민영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 은행의 형태가 아까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형 정부가 대주주로 있고 경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은행들이 요즘은 경쟁력이 강한 그런 새로운 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세계적인 은행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산업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으로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이 되는데 제일 첫째 요건은 소위 이야기하는 커머셜 뱅킹, 지금 시중은행 하는 그걸로 가지고는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 투자금융 IB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충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IB 부분이 50%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80%가 이자 수입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으로 이제 커야 되는데 이번에 위기를 맞고 나서 안정성은 이 투자금융은 수익성은 높지만 위기 때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볼커 이 룰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 상업금융을 하도록 그렇게 이 감독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산업은행이 이제 IB 부분에 역량은 지금까지 있었고 이런 이 개인 상업금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쌓지 않으면 이 대형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종합적인 하이브리드형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화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고, 네. 커머셜 뱅크나 금융그룹으로 키워나가기는 허되 공공성을 여전히 잡고 있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언뜻 듣기에 우리 싱가포르 개발은행 모델을 염두에 두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거기는 이 경영층이 전부 외국 전문가로 영입이 돼 있고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영화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치 금융 행태로 봐서 과연 자율권을 갖고 있는 정부 간섭 없이 은행으로 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강만수 은행장님 개념 문제는 다른 문제지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은행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하나 완비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현실을 고려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는 지주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여러 가지 금융 회사들이 밑에 있는데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고 좀 걱정이 좀 생깁니다. 지난번에 그 회사채 인수관계는 참 지난번 보고 때 대우증권을 이관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 그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직까지 대우증권으로 넘기실 겁니까? 우리 은행으로서는 그 회사채 인수가 아직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상금채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 자, 줄여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큰 돈이 안 된다면 남기세요. 사는 여러 은행들은 불만을 품고 있는데 돈도 안 되는 걸 뭐로 갖고 계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듯이 예,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네. 또 우리가 그 계열그룹에 대우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상금채도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중국 기업 고섬 상장 추진하면서 손해를 235억 봤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소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관련자들은 어떻게 문책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과실도에 따라서 문책을 했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예, 했고 네. 또 담당 최고임원은 업무도 교체를 했습니다. 산하에 사는 자산 운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무리하게 지금 펀드에다가 넣어서 4개 펀드에서는 돈을 많이 손실을 봤는데 해운업 허가도 없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줬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담당자들 다 문책을 하셨습니까? 예, 부사장도 교체도 했고 사실상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20년간 투자 업무를 하던 데이비드 전 씨를 새로운 이 대표로 해서 지금 그래서 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만은 산은의 앞으로 발전 방향, 특히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주주의 회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이런 지주회사를 자회사를 육성하는 일에 더 좀 힘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기업 은행장님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이 IBK 투자증권이 산하 자회사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30개 지점에서 825억 원 영업 손실 입었나요? 예. 이게 좀 무리한 영업이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네. 초창기에 그때는 시장 상황이 좋다고 과욕을 부렸는데 아주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바뀌고 리스트라하고 다 해서 예.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우리 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보가 너무 장기죠.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중소기업을 보증해 주는 걸 탈피하기 위해서 보증 졸업제도라는 걸 운영하시더라고요. 예, 권유를 하지요, 저희들이. 이게 참 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쭉 실적을 보니까 이 장기 보증 이용을 하는 기업들이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금년에 10년 이상 되면 장기 보증 업체가 되고요, 또 그 한 해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9년 된 게, 이제 금년에 9년 된 게 내년 되면 또 10년으로 올라오고,
계속 줄지어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지금 크게 유지한다 해도 예, 크게 안정화한다는 줄어들지는 얘기죠. 아니, 어려워요. 됩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런 볼멘술도 있어요. 이게 좀 실적도 괜찮고 신용도 괜찮은 중소기업만 너무 안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그냥 업계의 불만이니까 들으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 활력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 기업에 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네, 일반 기업들은 저 중소기업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도요. 금년에 저희들 목표가 창업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보정 지원 금액이 10조 4천억입니다. 목표가요. 이제 지금 이제 그진 다 지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창업 기업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중소기업에 더 많이 좀 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데요.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 대한 부실이 과다하면은 또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 잘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또 지적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낫게 되도록 저희들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